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1월 2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증시 움직임 보실 텐데요. 미증시는 초반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지표 발표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0.66%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, 미국 선물 지수를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전일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일단 미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죠. 목요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이나 횡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만 좀 염두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좀 뉴스 한번 좀 보실 텐데요. 이제 특징 테마 종목 중에서 좀 자주 언급드렸던 네옴시티 관련주인데,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원래 우리나라 안 온다 그랬었는데 11월에 방안을 재추진한다. 대통령실과 조율 중이다.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10월 중순에 한번 좀 기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방문 안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11월에 좀 방한한다. 지금 11월 중순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대통령실에서 조율 중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오게 됐었을 때는 인도네시아 발리 15, 16일 이거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, 그러니까 17일이나 18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.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쪽에 아마 좀 이슈가 아직은 좀 살아있다. 2주 정도는 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일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갔었던 게 이제 유신과 한미글로벌,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었고 유신이 2등주였는데 히림과 한국종합기술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. 그래서 이런 종목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고, 또 새롭게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, 성신양회, 시메트 관련주, 현대무벡스, 이거는 이제 로봇 엘리베이터 느낌인데 이쪽도 좀 시세가 나왔었고요. 세아특수광,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건설 관련해서는 다 시세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좀 종목들이 좀 많은데 요거 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유신이 전일 이제 대장주였고 시간 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26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간 외로는 거의 상한가 들어간 거죠. 그래서 현대무벡스, 그리고 세아특수강, 대한전선, 성신양회, 히림, 일진전기, 태웅로직스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빠진 종목이 지금 한미글로벌이죠. 한미글로벌 원래 대장이었어요. 원래 대장주였고 또 한국종합기술, 이렇게까지 좀 넣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전에 좀 시세가 잘 나왔었던 게 히림이나 뭐 한미글로벌 이쪽이 좀 시간 외로는 더 올랐습니다. 그래서 딱히 여기서는 뭐가 대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유신이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전에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. 그래서 차라리 시총이 좀 낮은 종목 중에서 성신양이라든지 뭐 히림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 게,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,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두 번째는요, 전일 뉴스를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는데, 시세가,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시간 외로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와서, 좀, 아쉬웠던 종목이긴 해요. 근데, 원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라서 제가 좀 권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, 보잉 CEO가 방한을 해서 현대차와 한화와 UAM, 방산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.
그래서 4일날 일단 방한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아직 이틀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죠. 그래서 뭐 3일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고 4일은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하루짜리 정도 테마가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2020년 취임 이후 첫 한국행이다. 그래서 현대차와 하나와 경영진을 만나서 UAM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만나기만 한다 이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UAM 관련주 쪽 전일점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제 베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죠. 근데 시총이 지금 600억밖에 안 돼요. 역배열이기도 하고 일단 당연히 뭐 20회선 자리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슈팅이 나왔을 때는 6,000원 이상 시작을 할 것 같고 6,500원에서 7,000원 정도가 일단 단기 저항 자리라서 6,000원에서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6,500원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완전히 다 뚫어서 저항선 자리 뚫고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재료가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. 뭐 UAM의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나와 있거나 금액이 뭐 조 단위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간 뭐 2023년까지 이런 식으로 좀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좀 간다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아예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직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다가 음봉으로 갭 뜨고 나서 좀 밀리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또 시세가 나왔다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테마예요. 그래서 베셀이 일단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고 하이즈 항공 이 종목도 이제 시간에 4% 그리고 전일도 좀 시세가 좀 나왔었죠. 그리고 네온테크랑 베셀이 원래 좀 1등주, 2등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테마였는데 시간 외로는 네온테크 7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추세는 좋은데 지금 시간 외로는 거의 4,000원 정도 좀 안 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가 자리를 다음날 지지해 주는지 시가 자리 깨고 밀리면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기산텔레콤도 시총이 지금 300억밖에 안 돼요. 시간 내로는 한 4%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애매합니다.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퍼스텍은 방산 테마라도 엮여요. 그래서 방산과 UEM 둘 다 엮이는데 시총은 1,500억 정도 그리고 시간 내로는 한 3% 정도 올랐습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좀 갭 두고 나서 좀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시간 외로는 한 3,2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. 미국장이 좀 크게 밀린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3,200원 자리에서 지금 3,5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3,500원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대장주도 아니고 그래서 대장주인 베셀과 저는 네온테크, 하이에이즈 항공도 자주 봤었던 종목은 아니라서 베셀과 네온테크 정도만 볼 텐데 일단은 음봉 떨어지면 일단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할 겁니다. 그래서 UAE 쪽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미국이 IRA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민관이 손을 잡고 배터리 1위 중국을 넘는다. 이래서 지금 탈중국, 배터리 쪽에서 탈중국화를 좀 하고 있는데,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. 어제 합의를 요거 관련해서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.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주 쪽이 소재 확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외국 광산을 일단 좀 뭐 채광권 이런 걸 좀 확보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중국을 좀 넘어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. 저도 자세한 내용을 좀 보진 않았었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 봤거든요. 이게 좀 뭉뚱거려서 어떻게 투자하겠다, 어떻게
중국을 어떻게 넘어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. 예,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일단 최근에 좀 리튬 관련주 쪽이 좀 흐름이 좋아서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. 만약에 좀 다른 내용이 더 나와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건 또 카톡방에다 좀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리튬 관련 쪽에서 좀 시세가 제일 좋았었던 게 이제 미래 나노텍. 일단 박스권 자리 돌파 전이거든요. 그래서 거래 대금도 좀 터져주고 있고, 그래서 미래 나노텍을 딱 한번 좀 정고점 자리 뚫어주는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, 그다음 포스코 엠텍, 예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선 자리 부근까지도 올라왔어요. 그래서 한번 더 시세가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AFW 이 종목은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언급을 좀 드리긴 좀 애매합니다. 시총도 좀 낮고요. 그래서 일단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좀 알고는 있어서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, 저는 일단은 시총이 너무 낮기도 하고 일단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좀 패스. 그리고 강원에너지 이 종목도 한번 추세가 나오면 좀 무섭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보실 수는 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작고 또 증거금 100%짜리라서 스윙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물론 증거금 100%짜리가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재무적인 면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증거금 100%가 붙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좀 스윙으로 가져가실 때는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아요. 그래서 요거 리튬 관련 쪽에서는 미래나노텍과 포스코 엠텍 그 외에 이제 금량 같은 종목들도 있고 여러 배터리 소재 관련 쪽도 좀 많은데 일단은 요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요거는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시장 분위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 쪽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형주 쪽 오늘 좀 전일 LG화학이 좀 시세가 좀 잘 나왔었는데, 다른 쪽이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, 요거는, 일단 좀 다른 쪽이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,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, 신규 확진자 수가 벌써 6만 명, 7차 재유행, 빨간불이다. 그래서 일단 헬로윈 때 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코로나 확진자도 좀 증가하고 있어서 바깥 활동을 좀 확실히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7차 재유행이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. 그리고 좀 변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일단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져야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없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. 일단 치료제 관련주 쪽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잠깐 전일 시세가 나온 듯 하다가 좀 밀렸거든요. 그래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, 요거는 이제 시오노기 제약과 같이 만든 조코바가 있고 이 현대바이오는 관련주,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든 게 아니고 자회사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홀딩스가 시총이 조금 더 낮아서 좀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좋거든요. 근데 전일은 일동제약이 조금 더 슈팅 한번 나왔었죠.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원체 좀 저점이라서 여기서 더 밀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크게 악재만 없으면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치료제 관련주 쪽 한번 좀 이슈가 되면은 슈팅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. 일동제약, 일동홀딩스 마찬가지고 현대바이오는 거래 대금도 그렇고 이슈가 될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치료제 쪽 하면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이쪽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시간 외로도 조금 더 오르긴 했네요. 일동홀딩스도.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지수를 예측해 보면은 좀 변동성이 좀 낮을 움직임이 좀 적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. 확실히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전일 일단은 요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원전 쪽도 흐름이 좀 좋아서 원전 쪽과 네옴시티 관련주 쪽 이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
일단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죽을 것 같진 않고, 혹시나 좀, 거래량 없이 크게 밀리면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, 그런 건 제가 또, 톡방에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새로운 뉴스는 별로 없고요. 그 기존에 있었던 테마주들, 이쪽에서 이제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, 아니면 좀 횡보하면서 조정을 좀 받을지, 그것만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